지난주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산업 그리고 엔터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한국,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상무부가 결정을 했던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 그 가운데 열연 강판을 얘기하겠죠. 철강 제품에 대해서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내 증권가에서는 아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는 열연 제품의 비중이 국내 기업들의 2% 내외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만을 갖고 뭔가 희망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만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인도, 브라질과 러시아, 여기에 호주와 영국, 네덜란드와 터키, 대만까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산업은 공급 과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에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그 국가들은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을 할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만약에 공급 과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철강 산업은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증권가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공급 과잉 국가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희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중국 현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제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타겟이 미국을 비롯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중국 국민들은 주요 타겟으로, 불매운동의 주요 타겟으로 애플이나 혹은 KFC, 맥도날드 등 이런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한 감정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끔 이 한국의 화장품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 고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과 함께 손을 잡고 한국 토종기업인 카버코리아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지방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LVMH그룹에서도 한국 화장품 기업인 클리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죠. 에스티로더에서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해브앤비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고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중국 매출 감소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올 수 있겠지만 글로벌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중국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제1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란 얘기죠. 한국 밑으로 일본과 미국, 대만과 독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원료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간재라는 것은 없었을 때 하나의 제품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공정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의 빛인데요.
중국의 보복무역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은 가능성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